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gie line.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Smooth like butter. Pour you in like no other. Don't need no usher to remind me you got it bad. Ain't no other that could sweep you up like a rubber. Straight up, I gotcha, making you fall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at your heart into tw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gie line.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Get it, let it roll. Get it, let it roll. Eyes on my wrist, I'm the nice guy.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ot the right vibes. Move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lay low. All the players get moving with the bass low. Got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go.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Cool light, cool shade, and you know we don't stop. Highlight, ain't no. You been like, oh my god. We gon' make it rock in his head. We gon' make it bounce in his head. Hotter, sweeter, cooler, butter. Get it, let it roll.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해마다 2만여 건의 그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는데 이 중에 99.5%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년 넘도록 찾지 못한 아동이 840명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 가운데서도 2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아이들이 한 663명이라서 네. 전체의 한 78.9%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사실 이러한 실종 아동들을 막기 위해서 지문 등록도 미리 하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등록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좋아져서 네. 비대면으로 지문 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이들 꼭 부모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네.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은 최신곡입니다. 그냥님께서 신청해 주신 방탄소년단의 Butter. 버터. 네. 영국식 발음 Butter. 네. 이 김에 축하. BTS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러니까. 사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알아야 이제 MZ 세대다. 빌로바 TV님이 네. 인싸가 되려면 이 노래 알아야 된다고 댓글 달아주신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랑 같은 수준이신 거예요. 예. 우리 성지영 기자는 예전부터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계셨다고. 저희는 지난주에? 발매가 될 거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되자마자 바로 들어봤어요. 예. 홍수표님이 마이클 잭슨 느낌 물씬 난다고 하셨습니다. 한성님이 화면이 조금 빨갛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카메라 교체한 이후에 약간 좀 색감이 빨갛게 된 것 같은데 예, 뭐 보시기에 큰 불편 없으시죠? 네. 아까 클로에 빈님이 아버님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 중이시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위로를 건네주고 아까 계셨는데 네. 이사나님이 오늘 방제의 날이기도 하대요.
방제의 날이요? 오. 오. 무슨 말이 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얼마 전 저희가 로즈데이라고 장미도 받고 그랬었는데. 5981 오늘 오셨네요. 최신 가요 관심이 없으시다고 최신곡보다는 809곡이 좋으시대요. 이 최신 정말 최신곡이라서 아마 아시는 분이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도 몰랐어요. 빌로바티님이 감동이래요. 예. 강민수님이 이제 봄은 끝났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날씨가. 그러니까요. 김희준님이 주말에 시내 나가셨는데 사람이 없었대요. 오. 저는 가니까 사람 되게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또 없나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정치 수다인데요. 바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정치팀 기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오늘은 조명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명아 기자가 전에 정치부 말진의 이 고달픔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해주셨는데 네. 정치 수다에서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처음 출연인데요. 고단함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진 중에 최고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약간 제가 올해 7년 차인데 이제 여당 말진들 타사 기자들도 보면 이제 보통 뭐 2, 3년 차 기자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가 좀 노령화된 관계로 제가 7년 차 말진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예. 있나 이러는 것 같은데 듣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 7년 차인데 말진이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네.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힘내시라는 힘내시고. 말씀밖에 저희는 드릴 게 네, 없어요. 네. 응원을 받고 가겠습니다. 미라클님께서 뉴스를 통해 전해주시는 정치 소식들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노고가 응집된 취재로 뵙다가 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라고. 너무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동적이네요. 네. 미스터 존님께서 조씨 가문의 엘리트 조명아 기자님 환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꽃은 핀다님이 신입을 안 뽑냐 하셨는데 신입은 뽑았는데 정치팀에 좀 지금 약간 네, 인력 네. 수급이 네.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7년의 말진이면 화날만 하지라고 코코님께서. 네. 그리고 화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화는 내지 결론은 즐겁게 하고 있다. 예. 네. 반장도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죠? 저희 반장님께서 보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일단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3박 5일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방송된 거 외에도 이제 기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영상을 쭉 보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좀 모니터를 해야겠죠. 네. 들어오는 영상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일단은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고 거침없이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두 분 다 백신을 네. 맞았잖아요, 이미. 그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의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 이제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건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찬을 단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37분이나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스가 총리랑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스가는 20분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분이나 길게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는 오찬 얘기가 없지 않았어요? 네, 예정된 오차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가 총리랑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햄버거를 제공했던 그렇죠. 것과 네네. 달리 이제 제가 계속 이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계속 쓰고 있네요.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라는 메뉴를 준비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까지도 반영해서 메뉴로 준비를 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배려가 있었어요. 네. 좀 수가 총리 입장에서는 약간 네. 서운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블루가 네네. TV님이 배 아프겠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회담이 이루어졌는지 분위기를 알려주는 잠깐의 그 영상 네, 준비했잖아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We had a private meeting in which my staff kept coming out and saying, you're over time, you're over time. But I
enjoy it. We need some light to cause us to move everything back. 두 정상은 동맹 강화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포켓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대령 옆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회담을 굉장히 즐겼다고 하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 성과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한미 백신 공조가 강화됐다는 점인데요. 뭐 한국군에 55만 명을 직접적으로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네. 모더나가 이제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에서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에 이어서 네 번째로 모더나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는데도 원활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북한 백신 원액을 들여와서 이제 위탁 생산하게 된 거죠. 네네, 뭐 원액 기술까지는 아직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전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원액을 들여와서 포장하고 진공 포장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도 굉장히 기술력이 집약된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 이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일단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해제된 점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핵미사일만 아니면 거리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달 탐사 분야와 같은 우주 항공 분야에도 굉장히 되게 좀 밝다 미래가 이렇게 이야기할 전문가분들이 수 엄청 있을 것 같아요. 흥분하셨더라고요. 네, 아, 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제한 없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항공대 네, 교수님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는 네. 인터뷰를 제가 보고 참 이 분위기가 다르구나라고 네. 느꼈어요. 네. 네,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했던 싱가포르 북미 합의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좀 트는 그런 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의 성김을 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좀 깜짝 깜짝 임명하면서 워낙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지체 없이 대북 문제도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조명아 기자가 리포트도 아까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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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네. 지켜봤는데 좀 재밌는 장면이나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6.25 참전 용사인 랄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주는 그런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고한 뭐 혈맹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90대에 정말 할아버지시잖아요. 네. 그 예비역 대령을 가운데다 두고 두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는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되게 뭉클하는 느낌이 네. 좀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60대신데 또 그러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80대고 또 워낙 그 최고령 대령님이 대통령이잖아요. 90대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한국 전쟁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인연이 깊고 네. 스토리가 있으니까 좀 그 장면 자체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드리안 네. 풀림도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반응도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 각자 좀 어떤 입장입니까? 뭐 일단 여당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또 윤호중 원내대표도 역사에 남을 이제 회담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성과를 중요하게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야당도 사실 뭐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대량으로 투자하고도 결국 우리는 뭐 백신 55만 회분만 이제 받아온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도 있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비판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여야는 사실 좀 언제나 약간 네, 그렇죠. 나뉘는 부분도 있긴 하니까요. 네. 네.
이제 이번에는 또 여야 좀 현안에 대해서 좀 정책 네네. 좀 한번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여당은 지금 새 지도부 꾸리고 있잖아요. 여당 네. 출입 기자로서 보면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은 여당 같은 경우 지도부 인선이 거의가 아니라 이제 다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 먼저 뽑고 이제 지난달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까지 뽑으면서 이제 진홍을 다 갖춘 거죠. 네, 진용을 이달에 다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의욕적이라고 할 수 이제 좀 있습니다. 해보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들이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라고 해서 되게 긴데요, 너무. 굉장히 일주일 동안 어.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오늘도 오후에 일정을 보니까 이제 서울, 부산 지역 청년들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직접 만나서 뭐 청년 문제들이 뭐가 잘못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뭐 각 시도당에서도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경청을 한 이후에 이제 다음 달 1일에 이 경청한 결과들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듣고 거기에 네,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대선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듣고 대선 전략을 짜는데도 좀 반영할 생각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올리는 데에도 좀 활용하는 그런 이벤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이제 백브리핑을 좀 봤는데 뭐 조국이나 민주당에서 예민했던 조국 사태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성추문 사건들, 지자체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대표가 직접 입당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백브리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경청을 네네. 하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네네. 어떤 얘기를 듣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코로나 네. 시국이라 작년부터 정치인들의 이런 행사라든지 직접 대면 접촉이라든지 뭔가를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게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새로운 시도긴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경청 프로젝트면 좀 여러 사람이랑 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번 행사에도 서울, 부산에 있는 당원들 뭐 한 20여 명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의지를 담은 송영길 대표 네네. 인터뷰 잠깐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이야기라도 쓴소리라도 달게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를 모아서 일주일 동안의 국민들의 촉인을 모아 저희 민주당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사타님께서 정치 얘기가 오늘은 재밌네요라고. 보통 정치 얘기하면 그만해라 막 지루하다 이런 댓글이 정말요? 많은데 오늘은 또 조명하 기자가 재미있게 또 정치 얘기 풀어주시니까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보스님이 민주당 쓴소리만 듣지 말고 국민의 아픔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목소리 톤이 앵커 같다고 마이클 죽수님께서 조명하 아유, 기자 과찬이십니다. 목소리 칭찬해주고 계세요. 네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지금 한창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지금 이준석 돌풍, 이준석이 대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판세 어떻습니까? 네. 정말 원래는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1등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요. 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준석 후보가 30%를 계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길리서치에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30.1% 그리고 지금 막 제가 오면서 최근 여론조사 JTBC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30.3% 2등인 나경원 후보와도 10% 이상 지금 네.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히 돌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위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아, 네. 아니요. 2등은 나경원 2등은 네, 나경원 후보로 이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 17.4%가 나오고 네네. 있고요. 3등은 주호영 후보로 9.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도 꽤 그러네요. 큰 편이죠. 네. 전체 8명이 지금 예비 네, 후보로 네.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몇 면이 누구누구가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이준석 후보, 뭐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뭐 김은혜 후보, 김웅 후보 이렇게 등등해서 8명인데요. 이게 이제 예비 경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명까지 컷오프가 될 예정이라서요. 결선엔 5명만 네, 진출하는 5명만 거고.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진숙 후보가 엄청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네. 근데 네. 이런 돌풍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4.7 재보선 이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준석 그 후보가 튀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또 20대 남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4.7 재보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이 좀 이렇게 20대들, 30대들에 확장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돌풍이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네. 네네네. 이준석 후보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과 새롭게 편입된 2030 지지층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젊은 지지층의 지지를 영속화하려면 우리는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아까 여론조사 결과는 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렇죠.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네. 저희도 자주 이렇게 저희 뉴스 프로그램이나 네. 토론자로 자주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서 이제 초선도 아니고 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를 한 지는 이제 10년이 가까이 벌써 됐기 그렇게 때문에 됐나요? 사실상 완전 뭐 신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측면들도 있겠죠. 근데 뭐.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당대표가 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사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사실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네, 보통은 다선 의원들이 많이 대표가 되기 초선도 때문에 사실 당대표에 네.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는데 김은혜 의원 나오는 것도 이런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영선이 나와서 저렇게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긴 굉장히 하고 이례적인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국민의힘이 많이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결국은 이 당대표가 대선에 이끌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돌풍 일으킨다고 해도 과연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결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와 이제 당대표 선거는 좀 다를 거라는 의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에서는 여론조사가 50% 반영되고요. 이제 당원들의 그 표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게 8명 후보에서 5명을 추리는 예비 경선은 네네. 당원과 이 여론조사가 50대 50으로 50대 들어가는. 50. 네, 근데 네. 결선 투표는 좀 룰이 바뀌는 건가요? 네, 본선에서는 심지어 이제 당원이 70% 그리고 여론조사가 30%인데요. 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여론조사는 100%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냥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심이 반영되면 대체로 이 이준석 대세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중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나 이제 주호영 후보 같은 분들이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뭐 예비 경선이나 본선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이 결선의 룰이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왜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당대표 누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번엔 네. 정책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제 부동산 문제 보임님께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당 지금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여당에서도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부동산으로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특위를 당내에 꾸려가지고 빠르게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제 뭐 원래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심 경청 프로젝트에 집중하자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네네. 일단은 목요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부동산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그런 안들을 정리해 가서 이제 민주당 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게는 세제 그리고 금융 그리고 공급 이렇게 세 축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좀 네.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던 건 사실 세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종부세, 네네. 뭐 재산세 이런 데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고 제 취재에 기반한 거라 확실하진 않지만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완화해 주는 걸로 좀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기준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게 거의 뭐 좀 확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양도세, 비과세랑 종부세 감면 기준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좀 특위에서 논의 중인데 이 부분이 사실 당내 이견이 있어요. 아. 이제 부자들에게 종부세 같은 거는 걷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네.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특정 네네. 계층만 내는 건데 그걸 굳이 완화를 해줘야 맞습니다. 될까라는 데서는 분명히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견이 있어서 아마 의총에서 이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LTV 비율도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없는데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는 90%까지 그렇죠. 하겠다고 네네. 했는데 제가 취재해보니까 90%까지는 금리가 지금 인상되는 그런 예. 상황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렵고 한 최대 7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급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사 대책 나왔었던 거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하면서 그럼 이 이사 대책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공급 늘려가지고 예. 이런 걸 잡겠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주택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늘릴 수 있느냐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뭐 공공부지 활용 방안 같은 거를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당에서도 뭔가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야당에서도 선제적으로 여당에서 내고 나면 좀 김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의총 전에 내려고 어제 낸 것 같은데요. 네. 야당도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큰 틀에서는 여당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재산세랑 종부세랑 양도세 다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냈고 그리고 LTV 우대 비율도 지금은 이제 10%만 우대를 해주거든요. 이제 네. 무주택자 이제 그 서민들에게 근데 20%까지 좀 우대해주는 안도 이제 내놨고 이제 조금 여당이랑 틀린 다른 부분은 양도세 중과를 여당은 아예 논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규제를 유예하는 거를 논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야당에서는 유예 1년까지 유예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네. 네.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도 이제 전년보다 5% 이상은 못 올리게 네. 조금 제한을 두는 방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사실은 또 민생현안으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맞습니다. 분들이 네네네. 손실보상제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저번에 처리가 안 돼가지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오늘 입법청문회가 열렸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입법청문회가 열렸는데 사실 입법청문회가 2000년도에 도입됐지만은 별로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쵸, 이번이 네. 세 번째였나 뭐 네 번째였나 뭐 네네. 그렇게 된 거였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진행을 해서 이제 뭐 스터디 카페, 코인 노래방, 식당, 뭐 여행업 종사자분들의 그런 분들을 직접 모아서 직접 얘기를 듣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쟁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건 여야가 다 손실보상제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사실 정부랑 이거는 이견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제 중기부 이런 데에서 조금 반대 입장을 오늘 명확히 입법청문회에서도 밝혔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소급 적용 때문인데 쟁점은 소급이죠. 이게 네네네. 어디까지 이 소급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맞습니다. 다 나뉘는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소급 적용인데 지금 야당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거는 영업 제한이나 이런 걸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을 하자 손실보상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미 우리가 재난지원금 몇 번 나가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 중복 지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주게 되면 특고 뭐 특수고용직 노동자 아니면 프리랜서 농어민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재정 문제도 있겠고요. 네. 네. 코디님이 손실보상제 좀 통과시켜라라고 말씀하셨고 알고 싶은 당님은 재난지원금 좀 다 줘라 네, 하셨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좀 6월 국회에선 처리가 될 것 같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 당내 핵심 관계자, 원내 핵심 관계자랑 최근에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예. 손실보상제는 뭐 어쨌든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처리해야죠. 네. 너무 다들 힘드신데 그렇게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하고 말만 있으시더라고요. 오가고 네네. 사실 처리가 안 돼서 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치수다 정치팀 조명아 기자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또 정치에게 네, 관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즐겁게 이야기 더 나눠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네요. 네. 네, 아유, 달 건강 관리 하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반응이 좀 다르네요. 그러네. 네. 총총님이 조명아 기자 첫 방송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KJ님도 조명아 기자 짱 하셨고요. 네. 시간 맞춰줘서 고맙다고. 글로벌 TV님이 컷을 웃으면서 이렇게 네. 웃으면서 컷을 하셨어요. 모범생인 것 같다고. 그 조명아 기자는 굉장히 저도 같은 팀에 있어봤는데 오. 굉장히 똘똘한 기자입니다. 예. 똘똘한 기자고 근데 이제 많이 한다고 지적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아까도 괜히 아까 기죽게 그런 말씀을 오프닝 아니 근데 시작 전에.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를 많이 하셔갖고 이제 채팅창에 이제 여신으로 이제 그래서 좀 말하고 후회했어요. 왜냐면 또 그게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자꾸 또, 이렇게 말하다 네. 보면 내가 이 말을 했나 안 했나 이러면 그렇죠. 저도 이제 꼰대가 된 거죠, 사실은. 7년 차인데 이제 말진이어가지고 2, 3년 차 타사 기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밥값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해봤는데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 네. 많이 진짜 했나 봐요. 왜 많이 들어가면 이게 7년 차 기자가 이렇게 특히 정치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녹취를 듣고 받아 쓰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를 하네. 이제 하지 마십시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제 눈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뭐 허물까지야.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를 했네. 좀 느려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느려지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녹취한 거를 좀 나중에 좀 빼모은 거 없나 좀 보여달라. 너 어떻게 몇 입으로 됩니까? 예. 밥 사줘야죠. 그리고 먹여야죠. 네. 먹여야 뭐가 나오는 거죠. 리더십은 다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도 또 이제를 했네. 근데 또 아시네요. 언제 네. 했는지를 다. 자 저희 큐시트 산책은 그 조희영 기자가 지금 계속 단독 기사 하고 있는 인천 21세기 병원 대리 수술 관련 보도로 또 오늘 또 저희 큐시트가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네.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계속 이렇게 비중 있게 속보를 이어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복지부가 이제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 그 병원에 대해서. 근데 이 병원이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병원이. 그런데 대리 수술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인증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또 하네. 지금 다들 이제를 세고 있어요. 네, 남의 업물만 보인다고 꽃은 핀다님이 얘기를 하셨고 오늘님도 지금 단어 사용이 이제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제가 하고 늪에 빠지고 계십니다. 말았습니다. 네. 다시는 조명아 기자에게 그런 말씀 아이고 안 정말 하시길.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조명 기자님께. 이렇게 인증기관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신력을 이제 생각을 해서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에 도움이 되겠죠. 수술을 잘해준다고 잘 하니까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원무과장이 수술하고 있을지는 꿈에도 못 그렇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가 서류를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봤더니 네네. 뭐 환자 안전 관리나 수술 분야에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거 누가 받았죠? 평가를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병원이 스스로 점수를 매겼더라고요. 아니 셀프. 네, 셀프로 만점을 매겼고 사실은 그렇게 평가가 나오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게 원래 규정인데 네. 그 인증기관이 한 번 딱 갔다 그래요. 9년 동안. 9년 동안. 네, 그냥 본인들이 만점을 계속 써내도 그냥 이제 뭐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호사를 근무했던 간호사를 인터뷰를 오늘 단독으로 이제 하는데 그 간호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수술이 척추 수술이라는 게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이건 아무튼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디스크를 열고 하는 과정 이걸 다 이제 행정 그 직원들이 한 거거든요. 네네. 이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 혼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환자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아. 혹시라도 들을까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돌파 감염이 4건이 지금 확인됐어요. 네네. 돌파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 항체가 생겼는데 걸린 거예요. 그 감염이 된 건데 네네. 지금까지 2차 접종 마친 분들이 142만 명. 그 중에서 4명이 이제 돌파 감염이 확인됐는데 공교롭게도 4명 다 이제 화이자 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그 증상이 미미하다고 그래요. 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거나.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돼도 그 증상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백신은 계속 맞는 게 낫다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당부고요.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좀 맞습니다. 잘 지나갈 수 있으니까 원래 독감 백신도 그래서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모레부터는 그 노쇼 백신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앱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변 병원에 노쇼 백신 상황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예약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훨씬 더 편해지는데요. 네네. 자, 그리고 일본이 지금 오늘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네. 미국에서 일본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렸거든요. 네네. 이러면 타격이 크죠. 네, 이유는 뭐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죠. 네. 자국민들한테 일본 여행을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신을 맞았더라도 일본에 가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7월 23일이니까 네. 진짜 2달밖에 안 남았죠. 미국 만약에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경우는 미국 선수단이 불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다른 나라 오겠습니까? 이제 올림픽 자체가 이제 불발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림픽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3차 긴급 조치를 했는데도 지금 확산세가 몇천 명씩 하루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지금 뭐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그 올림픽을 열지 말았으면 하겠는 낫겠다. 그러니까 열지 말자는 의견이 한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론이. 네.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제 진화에 나섰죠.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표팀 출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왔다 이러면서 이제 좀 진화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아마 다른 나라 선수단의 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에는 좀 굉장히 축소해서 열리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좀 전에 기사를 보니까 노무라 연구소에서 그 일본이 만약에 불발될 경우 18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 손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IOC나 일본 정부 어느 쪽도 먼저 이거를 뭐 연기하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서로. 네, 근데 이게 만약 열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가장 좀 그렇죠. 걱정이긴 하네요. 일본 국민들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오늘 김민욱 기자 저희 프리데스크에도 그렇죠. 환경 취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네네. 오늘 이제 바로 간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뱀장어라는 게 그 인공 부화가 굉장히 어려운 그 어류예요. 네. 그래서 그 뱀장어는 그 먼 바다에 나가서 이게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그 알을 낳으면 그 부화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강으로 올라오거든요. 그 새끼를 요만한 걸 잡아서 다시 양식장에서 1년을 키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까지 시키지는 못하는군요, 양식장에서. 부화가 안 돼요. 부화는 하는 기술이 제가 알기로 일본에 조금 있고 한데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잘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요맘때쯤에 뭘 하냐면 그 새끼 장어가 강으로 올라오는 거를 잡는 게 어민들의 소득원입니다. 근데 이제 허가를 받은 분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건데 무허가 어선이 너무 판을 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씨가 말라가는 거고. 네네. 더군다나 문제는 요만한 새끼 장어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한 그물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거 다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물고기도 잡힐 거 아니에요. 더 악영향이 있는 거죠. 역시 닉 니커버크님이 역시 우리 형 물고기 박사라고. 마이클 죽수님도 낚시 다녀오신 분답다 휴가 내고. 아니, 저는 뭐 잡지는 못하는데 그냥 조금 약간 얄팍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되게 좀 보시면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까지 저는 전해드리고 내일 또 뵈야겠죠? 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